가기사는 증시 각도기.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증시 쪽 집계 류입니다. 반도체 류 오셨군요. 네, 반도체. 이번 주에 좋습니다. 뭐 신났었겠어요? 이번 주에 뭐 반도체가 저는 많으니까요. 목소리가 약간 자신감이 넘친다고 할까, 좀만하다고 할까, 뭐 이런 그 사이 좀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네. 근데 아까 뭐 저한테 해서 반도체로 좋았다가 며칠 전에 저 2차 전지 뭐 하나 샀다가 완전히 안 좋아가지고 좀 짜증이 나네. 2차 전지 똥주 하나 샀더니 참. 아니 그럼 송충이가 솔잎만 먹어야지. 반도체 얘기하고 반도체. 아니 나는 원래 반도체를 한 50 채우고 나머지는 뭐 2차 전지도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. 그래요? 네, 저한테 그러셨잖아요. 그 이상한 주식 많이 갖고 반도체가 그 시장이 30%가 넘는데 30% 비중은 반도체 갖고 있어요. 저한테. 나는 반도체가 50%예요 지금. 50%인데 떨어지질 않아서 못 채우고 있는 것뿐이에요. 저도 소비자들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. 저도 여러 종목을 했잖아요. 저는 여러 종목 패키지로 샀잖아요. 패키지로 네, 그렇죠. 선물 세트로. 종합 수익률은 괜찮아요. 그 비율도 뭐 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고 그 정도면 뭐 30%씩 다른 걸로 뭐 하면 되죠 뭐. 근데 왜 아까 저한테 그렇게 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다가 아니 이제 그거 이제 네. 떨어지는 거 이제 계속 붙들고 이제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. 네. 안 떨어집니다. 보세요. 끝까지 어떻게 톡톡한 거 있잖아요. 전 잘 될 겁니다. 네. 예. 뭐 오늘 시장은 네 괜찮았습니다. 등락 괜찮았어요? 종목수 네,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반대였죠. 오늘 뭐 지수도 오르고 등락 종목수들도 이제 상승이 많아서 지수는 별로 안 올랐는데 등락 상승 종목은 많았죠. 오늘. 네, 상승 종목 수가 많으니까 예. 뭐 아마 체감적으로는 뭐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. 생각이 됩니다. 네.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표들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 금리 뭐 미국에서 2번 진짜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설왕설래가 좀 있으면서 국내 증시도 약간 이제 좀 조정 중이잖아요. 예. 그게 아마 한 7월 26일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그 회의인데 그때까지는 뭐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네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위아래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국내 증시 고점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전에도 한번 뭐 우리나라 증시가 4주 정도 오르면 4주는 빠졌었다고 최근에 한 1년 동안 그랬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저 없을 때 2주 정도 있습니다. 네. 아니 있을 때 얘기했어요. 네. 2주 정도 지났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뭐 더 조정 받고 다시 또 이제 뭐 올라가지 않을까. 네. 그때 저 금리 인상 하면 하여튼 그 이후로 또 고점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.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뭐 네. 예상이 또 다 맞을 리는 없잖아요. 네.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. 또 이제 최근에 그 신규 종목들이 뭐 400%까지 이제 상승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막 장 초반에 막 엄청 또 오르고 그러는데 따상 그게 일부러 늘펴놓은 게 따상으로 상한가 되면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막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위로 확 넓혀놔서 하루 만에 그냥 승부를 봐라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뭐 약간 도박장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막 그냥 오늘도 보니까 뭐 200%씩 올라가고 그러던데 네. 종가는 보니까 한 100%로 내려가더라고요.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상한가를 못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 레인지를 넓혀서 그래서 우리 흥분했네 하고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제자리를 찾게 하루 만에 그렇게 만든 거라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고점에 잘못 잡으면 하루에도 진짜 반토막 날 수 있어요. 네. 뭐 갖고 있는 매도자들이야 뭐 좋다고 팔겠지만 뭐 그거 사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습니까? 당일 그 신규 등록주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요거와 관련돼서 다음 주 주말에 저희가 영상 하나 찍은 게 있어요. 기자님하고 이 실제로 IPO 했을 때 IPO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네. 저는 개인적으로 IPO 한 주식은 안 건드려요.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KBS에서 KBS 탐사보도 팀인가 거기서 이제 개미귀신이라는 이제 그걸 방송을 했었어요. 네. 뭐냐면 이제 무자본 M&A에 희생된 상장사들 사례를 막 이제 거기서 다뤘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상폐된다. 그리고 했던 놈들이 또 한다 그런 거를 최근에 뭐 깜빵 갔다 오고 나서 또 나와가지고 또 하더라. 예. 요즘에도 이제 막 지금 최근에도 뭐 그린 스네이크 뭐 이런 되게 거. 많은데 네. 그런 이제 종목들의
겹쳐지는 유형들이 있어요. 이게 뭐 잦은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자본 조달을 막 계속 한다. 유상증자도 하고 뭐 CB도 발행하고 뭣도 발행하고 막 계속 유상증자. 유행하는 신사업을 추진하는. 뭘 자꾸 붙이죠. 네, 뭘 자꾸 한다고 해. 그리고 뭐 그게 예를 들면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그 사업이 바뀌어. 그게 최악이야. 유행하는 제가 말씀드린 유행하는 신사업. 2차 전지 한다 그러다가 바이오 한다 그러다가 마스크 한다 그러다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 회사들은 거의 뭐 껍데기밖에 없다고 하면 돼. 그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. 그 종목들만 피해도 상장 폐지는 안 당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최대주주 변경 수반한 담보 공시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불성실 공시법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막 배임 횡령 뭐 이런 걸로 해서 상장 폐지되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 보면서 난 생각한 게 저놈들이 왜 상장 폐지를 시킬까? 뭐 물론 이제 거기서 돈을 다 빼가서 그런 건 있는데 흔적을 없애려는 거야. 상장 폐지되면 흔적이 없어지거든요. 증권 시장에서 사라집니다. 그게. 그래서 사실 흔적을 없애면 자기 뒤 예전에 뭘 했는지가 안 남잖아요. 우리나라는. 네.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런 경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임원이 되더라도 그거를 딱 이제 공시를 하게끔 한다는데 우리나라 그게 없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제가 특히나 오늘 그 이제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. 증권범죄가 이제 발생 시에 폐가망신하게 하는 법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솔직히 뭐 만시지탄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법안이 계류된 지 3년 만에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네. 내용은 이제 주가 조작이나 뭐 미공개 정보 이용, 시세 조정 등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을 뭐 범죄를 저질러서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2배 200억의 과징금을 처벌하는 그런 강력한 법이 지금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이런 어떤 증권 범죄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좀 바람을 좀 해보고요.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그 주가 조작을 했는데 얼마를 벌었는지 좀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얼마 손해가 났다 이런 게 이제 정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또 산정하는 공식을 또 마련해서 범죄 수익을 최대로 집계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매기기로 그렇게 이제 법률이 개정안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거의 폐가망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? 요즘에는 뭐 100억 벌면 뭐 10억 정도 내고 말았으니까 예전에는 그 2배로 뭐 처벌을 하면 앞으로는 좀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조심해서 하거나 안 하거나 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계산하냐? 그럼 이제 그 수익본 내역에서 이제 비용을 빼서 과징금을 산정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. 자본시장법에 명시를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명시를 해서 부당이득을 못 취하게 그렇게 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법률을 지금 개정안 수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요 부분 말고도 상법이라든지 다른 부분들까지 좀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개정을 해서 빨리빨리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. 근데 그렇고 이제 거래소도 예를 들자면 저 요즘에 러시로 유상증자 있었잖아요. 수많은 회사가 아니 증권거래소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상증자를 했으면 당신 그 쓴 돈을 다시 왜 안 갚아요라고 추궁을 좀 했으면 좋겠어. 거래소에서.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난 거잖아 유상증자.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게 자본을 소각해서 자본금을 다시 줄여놓던가, 아니면 배당으로 돌려주든가,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으면 뭐를 하려고 신사업인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럼 이익을 본 거 아니야. 그럼 이익을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지. 그런 거를 좀 거래소가 좀 강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뭐 4년 연속 그 적자 나면 상폐도 시키잖아. 거래소의 권한 아니야 그거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. 우리나라가 아시잖아요. 대주주, 대기업들 위주로 뭐 모든 제도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. 제대로 똑바로 해야지. 개인들 때문에 개인들 70%인데. 증권 거래소가 무슨 독립기관도 아니고 다 저기 입김이 들어가는데 뭐. 아니 그냥 사실은 근데 그 정부기관도 아닙니다. 거래소. 아닌데 뭐 다 임명은 다 거기 그 저기.
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그 K 콘텐츠 위상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계속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 이후로 그 전부터 이제 뭐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그런 관련된 종목들 주가는 솔직히 최근에 좋지는 않습니다. 네. 근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TV 쇼 글로벌 탑 10 제작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뭐 20년도부터 보면은 20년도 2분기에는 우리나라가 5등이었어요. 뭐 그 위에 뭐 미국, 스페인, 영국, 독일, 그다음에 한국 2.8% 점유율이었는데 21년도 2쿼터에는 그때도 이제 5등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이제 비율이 한 5.1% 점유율로 올라갔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잘 그 반응이 좋으면서 22년도 1쿼터에는 2등으로 순위가 올라가고요. 점유율이 12.4%. 1등은 당연히 미국입니다. 61%로 점유율이 이제 매우 높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2등을 지금 뭐 23년도 올해 1분기까지 미국 다음으로 2등을 유지하고 있고 점유율은 17%까지 올라간 지금 상황입니다. 근데 이게 참 넷플릭스만 좋은 일 시키는 뭐 물론 이제 뭐 서로 상생을 하는 거지만 네. 낙수가 좀 적다. 네, 좀 낙수가 좀 더 많이 우리 컨텐츠 업체로 이루어져야 주가 측면에서도 좀 어떤 부스팅되는 면이 있을 텐데 최근에 뭐 다 안 좋습니다. K 컨텐츠 관련된 업체들은 지금 뭐 다들 뭐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서 CJ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더 심해졌죠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고 뭐 미국 다음으로 지금 점유율도 높고 뭐 유행도 많이 시키고 이슈도 많이 되니까 협상을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됩니다. 네네. 그리고 K-팝 관련해서는 이제 JYP가 미국 아이돌 런칭 기대감이 지금 있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. 했었고요. 사실은 이거 성공하면 진짜 대박인데 내가 보기엔. 제가 까먹었는데 A2K. A2K. 그 라틴은 L2K. 오늘 뭐 티저가 나오면서 또 오늘 JYP 티저 나왔어? 봤어요? 보진 않았습니다. 보진 않았고 그래서 JYP 상승세를 좀 이끌었고요. 뭐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첫 솔로 앨범이 페이스라는 이제 페이스인데 타이틀곡 Like Crazy 이게 벨기에 아이튠스 톱 10 1등을 이제 차지를 하면서 아이튠스 서비스 국가가 119개 국가인데 전부 1등을 기록을 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지금 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물론 아이튠스가 좀 뭐 어떤 매니아적인 그런 층들이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자세히 이 부분은 모르는데 아이튠스? 네, 그러니까 아이폰. 애플 뮤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용층이 아주 뭐 다양하지 않은. 이거 아이폰 사용자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닌가? 아이튠스는 옛날 적인데 신기하네. 네.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역사상 119개국 1위를 한 2개곡을 보유한 최초의 아티스트로 지민이 기록이 됐다. 뭐 대단합니다. 대단하고요. 요즘에 K-팝은 잘 나가는데 K 콘텐츠는 약간 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오늘 그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BM이 이제 4,400억 12 조달을 완료했다. 예전에 했다는 얘기했던 이제 거. 조회 공시가 나오면서 뭐 한 3% 상승, 에코프로도 좀 상승하고 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요즘 뭐 그런 뭐 기사들, 뭐 LFP 관련된 뭐 기사들 나오면 또 얘기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미국에서 포드나 미국에서 그 LG 엔솔, 원이라는 그 회사들이 뭐 CATL하고 손잡고 전부터 이제 LFP 배터리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기사 내용 나온 거 보면 포드가 이제 이거는 기존 내용입니다. CATL하고 2026년도부터 이제 배터리 공장 LFP 관련된 공장을 지금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35억 달러 들여서. 근데 또 거기에 원이라고 Our Next Energy라는 미국 회사에서 16억 달러 투입해가지고 타운십이라는 곳에 공장을 세워서 또 LFP 셀을 시험 생산하기로 그렇게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. 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시간주에서 17억 달러 투자를 해서 LFP 생산 시설 추가. 이건 뭐 이제 미국 그 아마 기업들
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하는 것 같고요. 또 저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던 고션이라는 기업이 2025년부터 미시건에서 24억 달러 네. 투자를 해서 LFP를 또 생산할 예정이다. 중국 기업들 속속들이 미국 진출을 하네요.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인 뭐 노르웨이 스타트업인 프레이어라는 회사가 또 애틀란타 외곽에 17억 달러 투자해서 하겠다. 이스라엘에 뭐 LCL이라는 데도 뭐 미주리주에서 뭐 4억 달러 투자해서 LFP 공장을 가동하겠다. 막 이렇게 지금 뭐 대대적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래도 다 합쳐봐야 뭐 물량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그 기존에 뭐 NCM 배터리 관련해서 큰 영향이 뭐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그래도 LFP 관련된 수요가 미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꼭 이제 그 투자를 하는데 좀 잊지 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정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경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힘을 실어줄 거다 이런 또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. 뭐 법률 제정하면서 뭐 적대 국가 이제 하는 부분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극재나 이쪽에 밸류에이션을 조금 깎아먹을 수는 있다.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. 결정적으로 지금 공급 여전히 부족하고 그다음 가격 문제죠. 가격. 그렇죠. 네, 가격이 뭐 조금 이제 문제가 되죠. 네. 그리고 이제 잠깐 지수를 말씀드리면 오늘 거래소는 0.56% 상승해 2,56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 0.75 상승해서 86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. 거래소에서는 수급적으로 개인이 680억 매도, 외국인이 1,590억 매도, 기관이 2,000억 매수.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43억 매수, 외국인하고 기관은 뭐 한 30억, 50억 매도 이렇게 해서 큰 뭐 흐름은 없었지만은 오늘 아무래도 그 반기 마감이다 보니까 약간 뭐 윈도우 드레싱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상승한 거엔 그런 부분들이 일조를 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상반기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2조 3천억 정도로 매수를 했고요. 예. 반면에 근데 6월 한 달은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다. 네. 그래서 아시겠지만 6월 달은 약간 조정. 환율도 안 좋았어요. 마지막에 지금 쭉 다시 1,300원 이상으로 올라왔으니까. 이제 처음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 이제 뭐 두 번 올리는 게 블러핑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진짜 올릴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. 채권 시장 1년물이 올랐다는 거는 그 느낌을 받는 예. 거죠. 네. 코스닥에서는 뭐 올해 상반기 내내 2.3조 정도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. 네. 그 배터리 관련주들 위주로 뭐 매도를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이제 HBM 관련한 이제 후발주자긴 합니다. SK 하이닉스가 이제 좀 50% 이상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네, 그렇죠. 이제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인데 삼성전자가 또 이제 캐파가 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이제 천안 캠퍼스에 유유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 HBM을 네. 양산할 수 있는 신규 패키징 라인을 신설할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뭐 조만간 결정되지 않겠나. 네. 네,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뭐 그런 이제 패키징을 담당하는 곳은 온양 캠퍼스라고 온양 지역에 있는 공장 시설인데 거기서 이제 패키징 설비를 추가로 네. 좀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좀 기사가 좀 나왔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원래는 HBM이 별로 큰 마켓을 차지하지 않을 거다. 뭐 한 대충 5에서 한 10% 정도 그 정도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막상 요즘에 또 분위기가 핫하지 않습니까? 뭐 엔비디아 쪽에서도 그렇고 AI 반도체가 좀 굉장히 좀 핫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뭐 삼성도 좀 더 크게 볼 가능성이 생긴 거죠. 그래서 네. 이쪽에 힘을 좀 실어주려고 새롭게 공장을 좀 천안 쪽에 HBM만 담당하는 그런 신규 패키징 라인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. 최근에 예. 뭐 하이닉스에서 HBM3 관련해서 패키징 장비를 좀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그래서 네네.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 반도체주 내에서도 그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거든요. 뭐 프로텍이라든지 또 뭐죠 한미 반도체라든지 네. 뭐 제우스도 뭐 거기 들어가고요. 하여튼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. 거기 뭐
PSK 홀딩스니 뭐 레이저텍 뭐 리플로우 장비 하는 애들도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. 그런 쪽에 뭐 힘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조정받으면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전기차가 성숙기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. 거기 지금 최근에 봤던 기억으로는 그 전기차가 판매량이 한 30% 정도. 네, 어제 이제 오늘 그 중국 승용차 시장 뭐 정보 연석회 뭐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5월달 이제 판매량이 뭐 71만 대가 넘어서 거의 침투율이 뭐 한 31% 가까이 지금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고 6월 달에는 더 이제 뭐 침투율이 높아서 36%까지 올라갈 거다.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중국 내 자동차 업체나 유통업체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36%면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증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이렇게 근데 뭐 내년부터 또 전기차 구매 시 감면 혜택을 다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러면은 미래 수요를 당겨서 사용하는 거잖아요. 이게. 그렇죠. 그러면은 중국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. 뭐가 중국이 안 좋아? 여러모로 펀더멘탈 측면으로 땡겨서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. 남는 것도 있고 여하튼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배터리 관련된 산업은 이제 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.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. 올해 덤핑 나온다니까 잘못하면.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항공 쪽은 이제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좀 LCC 관련된 수송 실적이 좀 주춤했다가 5월 들어서 지금 다시 반등을 좀 시작을 했고 뭐 이제 7, 8월 되면 성수기잖아요. 9월 7, 8, 9월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여객 그 성수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쪽도 뭐 최근에 좋고요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 6월달 이제 조정이 좀 왔어요. 제대로 한 2주차. 지난주 조정이 왔고 이번 주도 조정이 왔어요. 어떻게 그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? 이게 이제 최근 조정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4%. 코스닥은 뭐 한 4%. 왔는데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는 조정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. 제가 그렇습니다. 조정이 없고, 없어요. 그 전에 힘들었잖아. 그 전에도 별로 힘든 게 없었어요. 참. 그런 조금 더 수익률 표 가지고 와 보셔. 그렇게 자신 제가 있으면. 업종을 오늘 말씀 안 드리는 전기전자 업종이 2%, 전기가스 업종이 2% 상승을 했습니다. 한전이 2%, 가스공사 1% 뭐. 운수장비가 오늘 1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기아 자동차, 뭐 현대차, 모비스가 2에서 3% 정도, 2에서 1% 정도 올랐고요. 기계업 정도 한 1%, 뭐 증권업 정도 한 1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조정은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도 뭐 한 1, 2주 정도 남아 있고 그 사이에 뭐 어떤 뭐 업종 종목을 선택하느냐. 주도 업종에서 주도 업종 내 주도주를 편입을 어느 정도 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뭐 장 빠질 때 막 계좌가 박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. 그럼 주도 업종과 주도주는 반도체다. 반도체죠. 근데 사실 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20% 이상 오른 주식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. 반도체 중에 한미 반도체는 지금 바닥에서 뭐 200% 올랐는데. 많이 올랐습니다. 정말로 많이 올라서 많아요. 저희는 뭐 적시에 우리 이영수 IT 대표 모셔서 대담을 적시했어요. 그때 그 책 소개하면서 아주 적시했던 것 같고 그때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은 보통 지금 한 20-30% 정도 웬간해서는 20-30%는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저희가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개별 종목 말씀을 못 드리고 뭐는 여기서 언급되는 모든 것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전에 그 슈퍼개미 선행매매 이런 거 있었잖아요. 믿지 마세요. 여기
네.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. 뭐 저희를 뭐 믿고 투자를 한다? 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. 그렇죠. 그냥 믿지 마시고 저희 것도 보고 남의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시면서 그냥 좋은 네. 걸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물론 뭐 자꾸 보시다 보면 믿음이 생기실 수 있지만 믿지 마시고 네. 자기 투자는 자기의 그 판단대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. 그럼요. 뭐 네. 반도체 종목 좋다고 뭐 저희가 뭐 얘기한다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찾아보셔야 되는 뭐 거죠. 중요한 건 아직 슈퍼개미가 아니잖아요, 여기는. 아니죠, 아니고. 그러니까 뭐 그럴 슈퍼개미 말도 못 믿는데 뭐 그지?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잖아요. 좀 있으면. 네. 근데 아마 2분기 실적은 뭐 관심도 없을 거예요. 다들. 네. 나쁠 거거든. 뭐 좋을 게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. 네. 과연 3분기 실적이 어떨 거냐. 좀 회복이 되면 뭐 계속 가는 거죠. 예. 근데 예상보다 안 좋다 그러면 한번 덜컹할 가능성도 좀 있다. 뭐 그때 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최근에는 워낙 반도체에 대한 심리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괜찮아서 잘 안 빠지는 측면이 있어서 빠질 때 좀 덜 네. 빠지긴 하더라고요. 매수하기도 조금 뭐 안 좋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또 찾아보면 또 저렴한 주식들이 꽤 있습니다. 그럼요. 네. 뭐 예. 주도 업종이 갈 때는 다 갑니다. 반도체 네. 속해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가니까요. 네. 좀 시차를 두고 기다리시면- 아마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보시면 그리고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게 안 돼, 반도체가 안 된다고 갑자기 2차 전지에 갔다가 2차 전지 갔는데 또 안 된다고 또 일로 갔다. 그러면 망하는 거죠. 근데 본인이 약간 그랬던 것 같은 느낌. 아니 나는 이제 베이스를 깔고 네. 사냥을 하는 거죠. 2차 전지. 네. 떨어져야 사냥을 하죠. 그냥 뭐 무작정 하진 않지. 네. 조금씩 이제 편입을 하고 있어요. 2차 전지 관련된 것들 중에 에코프로는 안 하고 있고요. 다른 것들 있어. 관련된 것들 조금 이제 떨어진 것들 이렇게 넉마돼 있는 것들만 이제 주워 담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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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중국 마감은 없습니다. 중국 마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국 마감 어디 갔을 관시? 네, 중국 마감은 없고요. 네. 주말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기를 솔직히 바랍니다. 뭐 중국은 볼 것도 없어요 요즘에 뭐. 아니 화면은 보시고 이제 주식 시장이 볼 게 없다고 중국. 네. 예.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. 주말 잘 보내십시오.